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자, 오늘 그 프린트는 이 총론 프린트예요. 복습용. 그 뒤에는 정답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차분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배울 거예요? 취득세. 자, 칠판 주목하자고요. 자, 지난번에 취득세 뭐 배웠어요? 뭘 배웠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첫 번째, 취득할 때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과세 대상 열거된 거 14개. 두 번째는 누가 납세무자인가? 납세무자 배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배웠어요? 취득 시기, 취득일.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취득세는 자, 유상인 경우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유상은 사실상잔금 지급일. 유상 취득 확인이 안 될 때는 뭘로 따진다? 계약상잔금 지급일. 연부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단 등기가 빠르면 뭘로 바뀐다? 등기 등록일. 그래서 세법은 이 요약 정리가 뭐다?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수없이 봤죠? 한 장짜리 2주 동안?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2주 만에 덜렁덜렁 왔다. 계속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한번 봐요. 자, 과세 요건. 배운 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포인트니까. 그래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과세 표준이 나와 있죠. 뒷면 2페이지. 근데 그 3번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취득 시기가 나왔잖아요. 과세 표준 3번에 취득 시기. 자,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이 안 될 때는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연부. 자,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 그랬어요. 이건 알겠지. 2년은 어떤 년이다? 2년. 2년. 그래서 연부는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단 1번, 2번, 3번보다 뭐가 빨라?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가고. 5번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개시일. 증여는 절대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왜 계약일이야?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이므로 취득 행위는 계약서 쓴 날 계약일이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뭐를 배워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예요? 취득가격. 취득일이 결정되면 취득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취득 가격을 얘기하네요. 자, 일단은 이 칠판을 잘 봐요. 그래서 과세표준의 기준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뭐다? 연부금액.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럼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회. 그리고 계약금도 포함하죠. 계약보증금도 포함. 그래서 과세표준의 기준은 뭘로 한다고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을 과표로 한다? 연부금액.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쪽에 있어요? 95쪽. 95쪽에 있어요. 기본서.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과세표준의 기준. 자, 기본서 95쪽.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연부금액. 괄호 연부금액은 매회 취득세를 낸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도 돈이 나간 거니까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이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이거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은 뭘로 바뀌었다? 실거래 가액으로 바뀌었어요. 재작년에. 취득할 때도 실거래 가액이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요. 그럼 그 부동산에 뭐가 있어? 매매 거래 가액. 매매 거래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이라 그래. 돈 주고 사잖아. 매매 거래 가액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또는 그 부동산에 공경매 가액이 있어. 공경매 가액을 뭐라 그래요? 취득 당시 가액.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온다? 시가 인정액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 인정액을 말한다. 그럼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이 뭐냐?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 부동산에 매매 거래 가액이 있으면 매매 거래 가액이 시가 인정액이고, 그 부동산에 공경매 가액이 있다면 공경매 가액을 뭐라 그런다? 시가 인정액. 그리고 그 부동산에 감정가액이 있다면 뭐다? 감정가액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를.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시가 인정액으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은 뭘로 얘기한다? 시가 인정액이다. 그럼 시가 인정액은 그 부동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매매 거래가액이 있으면 매매 거래가액이 시가 인정액이고, 또는 그 부동산에 공경매로 취득하죠? 공경매가액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얘기하고, 그 부동산에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해를 시가 인정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나왔잖아요. 이거 표에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월부터 취득일 3개월 이내, 이거를 평가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매매 거래가액, 감정가액 또는 공경매가액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시가인정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작년에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인에 따라 시가인정액을 똑같이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95쪽 봐요. 무상이잖아. 자, 기본서. 무상 취득은, 여기서 무상은 뭐라 그래요? 증여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라고요. 일단은 시가 인정액 용어 정리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도 2년 전에 뭘로 바뀌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바뀌었다. 그럼 실지거래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시가 인정액을 얘기한다. 그럼 시가 인정액은 세 가지를 시가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유상. 자, 잘 봐요. 이제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자,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그럼 이 이해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 나머지는, 자, 유상 한번 보죠. 유상이에요.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 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그래서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게 뭐다? 매매 거래가액이에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는 취득 당시 가액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뭐라고요? 매매 거래가액을 얘기합니다. 100억 주고 사면 100억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원인이 뭐일 때? 유상.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 좀 하고요. 자, 나왔네. 이 그림. 자, 이거는 심화 강의 때 할 거고요. 이런 거는 지금 하지 말고요. 자, 요 파트, 이 파트가 3번 출제됐다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라고 나왔네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유상, 승계 취득.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법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그대로 법조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그럼 96페이지를 먼저 봐야죠. 3번. 별 하나 딱 붙여. 96페이지 밑에 3번. 딱 붙이세요. 별. 원인이 뭐라고요? 유상 승계 취득의 과세표준. 자, 폈어요? 96페이지. 아까 금방 저게 칠판으로 읽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96페이지 양괄호 1번. 똑같잖아. 부동산을 유상거래, 매매 이런 거. 자, 취득 당시 가액은 밑줄고, 취득 시기 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밑줄 뭐를 구하라?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100억 주고 사면 100억이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똑같죠 아까랑? 자, 오른쪽. 자, 오른쪽 보자고요. 자, 오른쪽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절대 불필요한 거는 공부하면 안 돼요. 박스. 이게 3번 출제돼서 박스. 오른쪽에 97쪽. 97쪽 박스. 별 표시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란 뭐다?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 밑줄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얘기한다. 이게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라고요. 직접 비용 플러스 간접 비용 합계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한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5억에 구입했어. 5억에 취득했다고요. 그럼 내 돈이 5억이 나가죠? 5억이 나가잖아. 이건 직접 나간 돈. 이거를 뭐라 그런다? 직접 비용이라 그래요. 요렇게 5억이 나갔으면 5억이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중개사를 끼고 할 수 있죠? 중개보수가 나가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나갔어. 중개보수, 중개수수료죠? 이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자, 이런 중개보수 등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접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시험은 뭐만 나와? 간접 비용 포함 여부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직접 나간 돈은 출제될 수가 없죠. 간접 비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97쪽.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합계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런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 5억 500만 원이 되겠죠? 5억 500만 원. 근데 거기 항상 주의하는 거는 다만. 자, 다만을 찾아야 해. 다만. 네 번째 줄.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어. 할인자가 들어갔어요. 그럴 때 취득가액은 뭐다?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할인받으면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5억짜리야. 분양가가 5억짜리야. 그럼 5억이 직접 비용이죠. 그럼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겠죠. 그죠? 이거를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거야. 한 방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할인해 주겠죠? 그래서 일시급으로 지급하니까 5천만 원을 할인받았어. 5천만 원을 할인받았다고요. 할인. 그럼 내 돈은 얼마가 나갔어? 4억 5천. 그럼 여기서 취득가액은 얼마다? 5억이다. 5천만 원이다. 4억 5천이다. 이거지. 4억 5천이 내 돈이 나가잖아요. 이 4억 5천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할인 한 금액 하면 안 돼요. 이거 할인액은 할인 받은 금액이잖아. 이거는 돈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시급 할인자가 나오면 취득가액은 뭐다? 할인액을 제외하고 할인된 금액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할인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돈이 안 나간 거니까. 자, 말기 알아들었어요? 말기만 알아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시험은 이게 나와. 간접비용. 포함되는 간접비용. 이거 외우면 안 돼요.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 왜 포함할까요? 포함하는 이유. 예? 포함하는 이유는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포함해주고, 이거는 왜 포함을 안 해?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을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으면 더하고 관련이 없으면 제외하고.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잖아요. 내가 상가를 짓는 거야. 내 돈 갖고 짓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출을 낀다고요. 그럼 건설할 때 자금을 빌려오면 이자가 나가죠. 대출이자 금융비용. 그래서 이자 금융비용은 건설할 때 취득에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더하는 거야. 건설할 때 자금을 빌려와서 건물을 짓는다. 그럼 이자 비용이 나가죠? 그럼 이자는 취득할 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더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거. 자, 할부로 취득해. 또는 연부로 취득하면 뭐가 나가는 거야? 이자가 나가는 거야. 그럼 일시불로 취득을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할부 취득하죠? 연부 취득하죠? 그럼 이게 취득에 필요해? 필요 안 해? 필요하니까 그럼 이럴 때 필요하는 이자, 이런 연체료 다 포함해 줍니다. 취득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할부 또는 연부로 적었어. 취득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 연체료도 다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을 해줘. 자, 그 다음 3번. 자, 여기 외우지 말고 여기 칠판 먼저 봐요.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부동산 살 때 중개사 끼죠? 그럼 중개비소,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해? 필요 안 해요? 필요하지. 그러니까 더하는 거야. 필요한 거는 느낌으로. 자, 그 다음 4번은 글씨가 뭐다? 취득에 필요하잖아. 벌써 필요하니까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컨설팅 비용 이런 등등등. 글씨가 취득에 필요하니까 더한다. 자, 5번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했어.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하니까. 그럼 이런 거를 갭 투자라 그래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뭐다? 계약서를 쓴 거야. 갭 투자한 거야. 5억짜리를 사는데 전세가 3억이야. 그럼 3억 전세금을 떠안고 사는 거죠? 채무를 인수. 그럼 왜 채무를 인수했어?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니까 취득에 필요하죠? 갭 투자하는 거라고요. 전세금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럼 갭 투자만 잘하더라도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닌가? 자, 3억짜리야 아파트가. 3억짜리라고 아파트가. 에? 근데 이게 전세가 2억이야. 전세금이 2억이라고요. 2억. 그럼 내 돈은 얼마만 있으면 이거를 살 수 있어? 1억. 그럼 이 전세 금액은 내가 갚을 거죠? 그래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다. 그럼 이 채무 인수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취득세는 얼마 갖고 계산해? 3억으로 계산합니다. 3억으로. 그 1억 갖고 딱 6개월 지나니까 3억 5천이 됐네. 네? 그럼 파는 거야. 세금 좀 내더라도. 그럼 몇천 원 벌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액 자본 갖고 몇 년 전에 굉장히 평택 같은데 저도 평택에 그때 25평이 3억인가? 3억 갖고 하나 산 기억이 있어요. 한번 놀러 가서 우리 막내 아들이 거기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미분양이 일어났잖아. 한번 놀러 갔어. 우리 아들이 삐끼여서 하얀 와이셔츠 탁 입고 이게 군대 가짜돼 갖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계약을 해야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쌍해서 계약을 하나 해줬어요. 예? 그래서 급여를 한 500 받았어 그때. 예? 근데 쓰는 비용이 더 써. 술 마시고 양주 먹고.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 아들 친구가. 거기 가서 배려버린 거야 이가. 지금은 집에서 자 조용하게. 요즘은 애들에게도 뭐라고 못해요. 그냥 몇 번 얘기하다 끝나는 거야. 사고만 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연년생인데도 형제지간에도 안 좋아. 왜? 우리 큰애는 돈에 미친놈이야. 미친놈. 우리 막내는 아예 그냥 생각이 없어. 그 요즘은 또 알바 나가대 동네 편의점에. 내가 그래서 알바 나가서 계산 못하면 또 물어내잖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세 금액을 뭐라 그런다? 채무 인수액. 그럼 취득할 때 필요하죠? 그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 등기 치려면 채권을 구입하잖아. 채권 구입합니다. 왜 채권 구입해? 등기 칠 때 채권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만기 전에 팔아. 취득 이전에 팔면은 손해난다, 이익난다? 손해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매각 차손. 취득에 필요하죠. 국민주택 채권. 그 글씨가 뭐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딱 나오면 취득에 필요하다. 손해나잖아. 매각해서 손해가 난다. 매각 차손.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럼 이거야. 1번부터 6번까지. 자, 1번은 왜 필요해?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니까. 2번은 왜 필요해? 할부 또는 연부로 계약하잖아. 필요하니까. 그리고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죠? 그럼 4번은 글씨가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리고 5번은 당사자끼리 약정하잖아. 채무인수액 등. 왜? 취득에 필요하니까. 그리고 취득할 때 뭐를 사야 돼? 국민주택 채권. 취득에 필요하죠? 그럼 이전에 만기 전에 팔아서 손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각차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개인 법인을 구분해야 돼. 1번, 2번, 3번인 경우 법인이 아닌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법인이 아닌 자는 뭐다? 개인. 개인은 뭐다? 제외한다. 1번, 2번, 3번. 나머지는 개인, 법인 구분 없습니다. 1번, 2번, 3번.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법인만 포함한다.
자, 건설할 때 자금. 개인은 제외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법인만 포함해주고. 2번 할부, 연부도 뭐다?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그리고 3번 중개보수.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1번, 2번, 3번만. 왜 개인은 제외할까요? 제외하면 취득세가 덜 나와, 많이 나와? 덜 나오지. 많이 나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면 취득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줄여주고 법인에게만 취득세를 높이자는 의도입니다. 왜 개인은 제외 세 가지는 취득세를 줄여주려고. 자, 중개보수 한번 예를 들어봐요. 중개보수 500만 원 지출해서 알아들었나요? 예? 법인이 취득했을 때는 포함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취득했을 때는 제외해. 제외해서 취득세를 줄여준 다음에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양도세를 왕창 걷어버려요. 좋은 게 아닙니다. 개인은 취득세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취득가액이 그만큼 낮아지죠. 팔아먹을 때는 취득세 줄인 것보다 양도세가 4배, 5배 더 나와요. 단 오늘 배우는 거는 취득세 파트에 취득세. 나머지는 구분 없다. 자, 그 다음 이쪽. 자, 포함되지 않는 간접 비용은 왜 포함 안 해? 취득에 관련이 없으니까. 자, 1번. 판매를 위한 거잖아. 글씨가. 취득을 위한 게 아니잖아. 판매를 위한 거, 광고 선전비 이런 거는 취득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취득을 위한 것만 더한다고요.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제외. 그 다음 전기가스. 자, 전기가스는 취득할 때 전기가스 취득가액에 제외해요. 전기가스는 나중에 뭐다? 이용자가 분담하는 거야. 쓴 만큼. 그러니까 취득 가격하고는 관련이 없어. 전기가스. 자, 그 다음 3번은 봐. 조금 이거 글씨가 뭐야? 취득 물건과는 별개잖아. 그러니까 별개니까 뭐다? 취득과 관련이 없네. 별개니까.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그래서 취득 성격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보상 성격이야.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잖아. 환급받으니까 취득가액에 받은 만큼 제외를 시켜야지. 환급받으니까. 자, 그 다음 5번 아까 했잖아. 이거 일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 뭐다? 할인액.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럼 취득가액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할인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이거 몇 번 출제됐다고요? 3번.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거예요. 자, 97쪽. 자, 박스. 자, 기본서 들어갑니다. 자, 1번. 자, 밑줄 그어. 건설 자금. 자,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포함한다고요. 자, 2번은 포인트가 뭐다? 2번 할부 연부 계약했잖아. 왜 계약해서? 취득에 필요하니까 더합니다. 그리고 3번도 쭉 나왔잖아. 쭉 나오면 나와 있죠? 자, 포인트가 뭐다? 3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잖아. 왜 의무적으로 부담해? 취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이유는 뭐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 의무적이니까. 취득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자, 5번. 4번. 글씨가 뭐다? 밑줄 그어. 취득에 필요하잖아.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무조건 더해 준다고요. 글씨가. 그 다음 5번은 뭐다? 취득대금에 밑줄 그어.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해? 취득에 필요하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채무인수액. 채무인수액. 뭐는 조건 부담액 이렇게. 자, 6번은 뭐다?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벌써 필요하잖아. 뭐를 취득해? 국민주택 채권.
국민주택 채권. 자, 대부분 서민들은 할인받죠? 취득 전에 할인받으면 손해나잖아. 그럼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매각차손.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7번은 뭐다?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잖아. 중개보수. 그 다음 8번.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이거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이거를 신청하는 분이 있잖아. 붙박이 가구 이런 거 가전제품도 아파트 취득할 때 필요하잖아. 더해 줍니다. 자, 그리고 자, 9번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정원 등을 조성하고 설치하잖아. 다 취득가에게 필요한다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정원 설치하죠. 또는 조성하잖아. 이런 비용 다 해줘.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동그라미 쳐. 1번, 2번. 이거는 법조 문제로 썼어요. 그리고 중개보수. 몇 번? 7번. 여러분들 기본서는 1번, 2번, 7번은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외한다는 뜻이라고요. 1번, 2번, 몇 번? 7번. 그래도 위에 네 번째 줄 나왔네. 다섯 번째 줄에. 나왔잖아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7호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 개인을 얘기합니다. 1번, 2번, 7번.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10번 밑에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왜 포함 안 해?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2번은 왜 제외? 전기가스는 취득 후 이용할 때 내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그리고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취득 물건과는 별개.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 별개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지. 그리고 4번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갔잖아. 그리고 5번에 하나 적어. 준하는 비용. 준하는 비용이 뭐가 있다? 할인액. 이거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다 할인받았잖아. 할인액 대표적으로. 그래서 할인액과 할인된 금액을 헷갈리면 안 돼요. 준하는 비용이 뭐라고요? 할인액. 그럼 취득가액은 뭐라고 배웠어요? 할인 받은 금액이고, 아까 설명 4억 5천. 할인받은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3억짜리 분양받았다고 그랬잖아. 어? 근데 재수가 없어서 아파트 값이 떨어져. 쭉 떨어져. 1억이 떨어져. 2억밖에 안 나가.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아픈 얘기니까. 자, 98쪽으로 들어갑니다.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별 표시 하셨죠? 잘해서.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취득과 관련 있는 거는 더해주고 관련이 없는 거는 제외해야 돼. 단 1번, 2번, 3번은 법인만 포함하고 대표적으로 중개보수입니다. 개인은 제외해서 취득세를 줄여준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제외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상태에 따라 달라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안 팔고 살겠다. 그럼 제외하는 게 좋죠? 나는 나중에 3년 후에 팔 거다. 그럴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왜?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는 세금이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장짜리 딱 적혀 있잖아. 이렇게 제발 좀 세법은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딱 봐. 지금 강의한 거 포인트만 딱 적혀 있네. 과세 표준에. 한 장짜리 봐요. 2페이지. 자, 꼭대기 기준. 한 장짜리 2페이지. 이걸 아이고 여보세요. 아직도 이 프린트를 못 찾는구나. 1페이지 펴라면 2페이지 펴고 2페이지 펴라면 반대로 피고 모든 학원의 공통이에요. 정신 좀 차려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과세표 기준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다. 연부금액은 매회 연부금액을 말하고 유상 이거 1번 배웠잖아.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은 뭐와 뭐를 더한다? 취득 직접 비용 플러스 간접 비용이다. 자, 그래서 포함되는 거 건설자금이자 할부, 연부, 연체료, 중개보수 단 이 세 가지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조건부담액, 채무인색은 안 따지고 포함, 할인액 포함하고 그리고 3번 할인액이나 부가가치세, 전기가스 등은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 포인트가 딱 적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읽었는데 예, 못 찾는 거야. 어디 저 녀석이 지금 어디 읽을까? 처음 오신 분은 못 찾아요.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세표준 배우고 있잖아요. 세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한 장으로 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세법이에요. 복잡하게 배울 필요 없어요. 세법은 60점만 맞으면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한 장이 돼야 나중에 비포 프린트 한 장으로 이제 구체적인 정리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세법은 방황할 수가 있다. 틈날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칠판 한번 봐요. 무상. 자, 이번에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다. 무상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앞에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 기본서는 앞에 나와 있다고요. 무상 95쪽. 자, 95쪽. 자, 무상. 자, 여기 봐요. 자, 무상은 뭐다? 거래 금액이 없잖아. 거래 금액이 없죠. 그럼 무상은 뭐를 얘기해? 증여. 그리고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다. 그럼 무상은 거래 금액이 없죠? 없더라도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그럼 시가 인정액이 뭔지 알아야죠? 자, 그럼 무상일 때, 자, 시가 인정액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매 사례가액, 거래가액, 감정가액, 공경매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 시가 인정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보자고요. 상속받았잖아. 자, 상속은 거래금액이 없죠. 시가 인정액이 없어. 상속은 뭘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상속은 거래금액이 빵이잖아. 그럼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야.
시세의 7, 80% 수준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냥 평균 7, 80이다.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럼 토지는 거래 금액이 없으므로 뭐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니까 땅값이야. 이거를 시가 표준액이란 용어로 씁니다. 자, 그 다음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뭘까요?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4월 말에 발표하죠. 이거를 시가 표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몇 개예요? 3개잖아. 땅값은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발표합니다. 개별 주택가액, 아파트는 공동주택가액, 이 3가지를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이라 그래. 공시가격 3가지를 합쳐서 공시하잖아. 4월 말 5월 말까지. 그죠? 그럼 공시가격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이라 그래요. 시가를 기준으로 표준,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뭐다? 표준이 되는 금액 공시가격이라고요. 몇 개? 3가지. 그래서 공시가격을 지방세법에서는 시가 표준액, 그럼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라 그래. 시세의 7, 80%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시가 인정액보다 금액이 낮겠죠? 시가 인정액은 거의 100%, 90%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토지는 뭐가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거 3개를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겁니다.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자, 칠판 봐요. 자, 무상, 상속이잖아. 자, 상속은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 시험은 어떻게 나와? 상속은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단순한 거. 상속은 거래 금액이 없잖아. 무상으로 취득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취득세가 덜 나와. 징여보다. 시가 표준액. 근데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야. 이거를 무상으로 취득해. 그럼 이 무상은 뭐야? 징여야, 징여. 징여라고요. 무상은 징여라고요. 그럼 징여는 뭐가 나온다? 시가 인정액이 나와. 그래서 징여는 원칙이 뭐다? 시가 인정액이야. 근데 1억 이하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입니다. 자, 일단은 징여는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시가 인정액이야. 근데 1억 이하 부동산을 징여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큰 금액하면 큰일 나요. 적은 금액하면 안 돼요. 자, 포인트가 뭐다? 징여야 징여. 징여는 원칙이 뭐라고요? 시가 인정액.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징여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낼까요? 징여 받아봤어요? 부모님 앞에? 받을 게 있어야 받지. 대한민국 90%는 받을 게 없어요. 부모님 자식 교육시키고 자식 먹이고 살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90%가 노후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젊잖아요. 그죠? 이 생각을 깨야 돼. 그래서
노부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재테크하고 소액자본 갖고 그죠? 뭔가 남들과 다르게 살려면 이 본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자, 증여받으면 세율이 몇 프로냐면 나중 오늘 배워. 3.5%야. 예? 뭐에 3.5야? 시가 인정액에 3.5야. 많이 나오는 거야. 시가 인정액이 뭐야? 부모님 재산이 매매 거래가액, 즉 매매로 산 부동산이 있어, 부모님 거. 그럼 그거를 증여받으면 매매 거래가액의 3.5야. 근데 부모님이 공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자녀에게 증여하죠? 그럼 그럴 때는 공경매가액의 3.5를 뺏어가. 단 상속은 돌아가셨으니까 무조건보다 시가 표준액. 증여는 원칙이 뭐라고요? 시가 인정액. 단 소액 부동산 1억 이하는 세부담을 덜어줘. 둘 중 비교해서 뭐다?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시험은 여기까지예요. 이해 아니면 이해야. 다시 한번 상속은 몇 프로 뺏어갈까요? 취득세. 증여보다 덜 나와. 상속은 2.8% 뺏어가. 증여는 몇 프로 뺏어가? 3.5. 그럼 상속은 뭐에 2.8% 뺏어가? 시가 표준액에. 증여는 뭐에 3.5를 뺏어가? 시가 인정액. 단 소액 부동산 1억 이하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 작은 금액 하면 안 돼요.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표로 한다. 예를 들어서 시가 인정액이 2억이야. 시가 표준액이 1억 5천이야. 그럼 뭐를 과표로 하겠어? 납세자가 신고할 때 1억 5천으로 해주세요. 그럼 해줘. 정하는 가액. 적은 금액 하면 안 돼요. 어떤 금액으로 납세자가 정해야 되겠어? 낮은 금액으로 정해야 취득세가 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상이 끝났네. 자, 95쪽 나왔다. 나왔잖아, 거기.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기본서. 자, 1. 상속은 무조건보다 시가 표준액. 찾았어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시가 인정액 하면 틀려요. 자,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자, 이게 뭐다? 1억 이하야. 그러니까 이 책은 대통령령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는 부동산 가치가 얼마 이하라고요? 1억 원 이하.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 이거 적어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시가 표준액 1억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시가 인정액과 나왔죠? 증여를 얘기합니다.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뭐다? 정하는 가액이라고요. 시험은 뭐만 나온다? 상속증여. 자, 프린트 한번 봐요. 한 장짜리. 2페이지. 위에 나왔잖아.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2번. 증여. 상속은 상속이라고 물어볼 때만 상속이에요. 2번. 무상은 뭐다? 증여는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 상속은 무조건 뭘로 얘기한다? 시가 표준액.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취득세가 많이 나와? 상속이 많이 나와? 증여가 많이 나와? 증여가 많이 나오겠죠. 시가 인정액은 거의 시세에 근접한 금액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과 지금 뭐 끝났어? 무상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두 개 뭐가 남았어? 두 개.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 책은 뒤지게 복잡합니다. 이런 거 출제 안 돼요. 세법까지 복잡하게 보면 타 과목 점수가 안 나와요. 포인트만 탁탁 잡아가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해야죠. 쉬었다.